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애?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커피. 자, 건배. 커피도 건배. 정말 가을이 올수록 네. 깊어갈수록 커피 맛이 달아나는 것 같아요. 진해지고. 그죠? 근데 너무 더워. 밤엔 춥고. 야, 어제 정글의 법칙 보니까 사막에 비가 오고 막 그 밤에 3도까지 떨어지고 낮에 막 40도야 또. 그렇대요. 거기보단 나았잖아요. 근데 날씨가 요즘 너무 비정상적이야. 그래도 뭐 일교차가 커야 곡식에 잘 익는 법이니까 참아야지 뭐. 그렇죠. 근데 내가 곡식이냐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감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나저나 네. 오늘 사무실 분위기 확 바뀌었네요. 네. 나 잘못 찾아온 줄 알았잖아. 저희가 계속 가구 쓰시던 거 저 기부 받고 있습니다. 불쌍해. 새 가구 하나도 없어. 아유 참. 그래도 저는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네. 한 번도 가구를 안 사봤어요. 그냥 다들 거기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또 그렇게 써요. 물론 쓰던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또 좀 새 것도 사고 싶고 그렇지 않나? 그런가요? 집에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 그랬군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차가웠구나. 그리고 새 식구들도 보이던데. 오늘부터 우리 탐사보도센터 펠로우들 첫 미팅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아름다운 펠로우들이 계신데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좀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탐사보도센터와 개나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리도 바뀌고요. 네네. 네, 청소도 좀 한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뭐 미디어 비평 8. 네. 도 많고 얘기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근질근질 하실 텐데 어떻게 청취하시는지 우리 윤다빈 기자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우리 발뉴스나 개나발 만나는 방법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발뉴스.iblog.com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포털에서는 발뉴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발뉴스, 개나발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식성에 맞게 골라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내용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소라 누나 부탁합니다.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박근혜 후보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소식과 MBC 트로이컷 불법 사찰 피해 사례, 그리고 공정방송 배지를 달았다고 못 나온 MBC 기자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마무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휴일인 어제 망원시장을 찾아서 대형 마트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편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주 잘하셨다며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피아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안철수 캠프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자문역으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대신 4대강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서울대 홍정호 교수와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이원재 기획팀장이 경제정책을 총괄할 방침입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방침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대선 투표 시간 연장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 방침을 밝히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법안심사소 위원장은 반대도 찬성도 할 수가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벌금과 재판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값 등록금 벌금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생들이 낸 벌금은 170건에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학생도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강 유역의 작업을 마친 준설선 153척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설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 휴업제 이후에 서울 중소상인의 절반 가까이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SSM과의 거리가 500m 미만인 업소 중 53%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노다 총리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며 한국 측의 비난은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피에타를 10월 3일을 끝으로 모든 극장에서 상영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작은 영화에 상영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그간 메이저 영화의 극장 독점을 지적하며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에도 균형 잡힌 투자와 상영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야, 김기덕 감독 정말 야, 작은 영화 통 큰 결정 같아요. 네네.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네요. 그래도 좀 더 봤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추석 기간 내에 빨리들 좀 러쉬해서 좀 많이들 보셔야겠네요. 네네. 그렇겠네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펠로우들은 봤구나. 역시 기자보다 펠로우가 낫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 오늘 무엇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미디어 발에서 다뤄드릴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혁당 피해자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 없다. 뭐 진작에 하지. 지금 아니 뭐 심지어 민혁당이 뭐야. 그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궁지에 맞아요. 몰려서 써준 걸 예. 읽는 느낌이었다. 밀려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미리미리 봐도.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또 공식 유족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사구 통일평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들은 너무나 가슴이
한이 맺혔는지 박 후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그냥 있어달라. 이렇게 오히려 주문을 했네요. 어설프게 무슨 뭐 사과 뭐 이렇게 운운하는 건 상처를 갖다가 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요. 아까 방금 누나가 말씀하셨지만 소란 누나 미안해. 사실 내가 어제 내 저 지갑에서 빨리 얘기해. 김소라 누나 정말 미안해. 좀 했다 내가. 그럼 기분 더 나쁠 거 아니야. 그치. 오, 사람 이름을 말이야. 아니 민혁당이 그리고 뭐야. 또 뭐 5.16에 대해서 며칠 전만 해도 다른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정치인이 그렇게 소신이 그렇게 확 바뀌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정치했다는 사람이. 그 발언은 정말 또 심각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저희가 같은데.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하게 네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리고 이 투표 시간 연장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거부한 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또 아니, 그랬다면서. 말이 되냐고 이게. 참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국민들 투표하는 걸 두려워하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민주정당입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손석희 선배 라디오를 들었는데 야, 한심하더라 진짜. 아니 그리고 고의선. 또 고의선 피곤할까봐 뭐. 아유 참.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12시간씩이나 투표하는데 뭘 더 여냐는 취지로 말하더라고요. 그 1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제대로 퇴근을 해서 투표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임시 공휴일이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그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법적으로 절대 일을 못하게 강하게 규제를 해주시던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법을 그리고 끝으로 만들어주세요. 노다 총리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국내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 언제 끝났대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안 끝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정대협이랑 그다음 미디어 몽구랑 우리 발뉴스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보상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게 정말 작게는 위안부 문제지만 네. 크게는 국가 위신 문제지. 네, 자존심 그렇죠. 문제고. 그래서 우리 정대협 측이 뭐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네. 끝나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24일 월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팡팡합니다. 아 정말 네. 고통스러워요. 이거 두 가지 고민이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너무 많아서 추리느라고 고민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MBC를 좀 피하고 싶은데 오늘도 있어요? 하나도 오늘도? 안 빠졌어.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민감하셔가지고 너희들 MBC만 이렇게 챙기냐. 다른 언론사도 문제가 많은데 근데 MBC 거는 충격적이면서 재미가 있잖아. 워낙 사안이 커서 문제가 안 조금 다룰 더 수가 많아요. 없어. 그래 그리고 너무 골 때리잖아. 자 KBS도 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MBC 이사회 네. 이사장이 김재우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논문을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베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 그래서 관두겠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공중파 기관 방송의 이사장 자리가 논문을 베꼈냐 안 베꼈냐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그 결정이 나기로 한 날이에요. 네.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근데 네네. 제가 논문을 여러 차례 써봤고 박사 논문을 제가 써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논문을 쓰면서 네. 수도 없이 베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냈고 그리고 정교하게 문제 안 되게 이렇게 색인을 달면서 합법적으로 베껴봤기 때문에 남이 베낀 거 안 베낀 거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명백하게 베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자, 상식적으로 논문을 써본 사람 그리고 안 써봤어도 상식인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단국대학교가 그 신흥 명문 아닙니까? 네. 원래도 명문이요. 신흥이란 말씀 안 된가? 네, 원래도 안 돼? 명문이었을 거예요. 원래 네. 명문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단국대학교 나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역시 단국대 최고입니다. 근데 오늘 좀 실망스럽네요. 단국대학교에 석학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네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왜 이렇게 감싸는 걸까? 오히려 그러게, 자기 왜 이렇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이 들면 나 같으면 가차 없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단국대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그러니까요. 인식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냐고. 오늘부터 여기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계신데 자기들이 봤을 땐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확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네요. 본조사를 들어가는데 네. 이 본조사가 조사위원회 구성하는데 30일 그다음에 판정 결과를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대요. 특검 같네요. 뭐, 의지가 없는 거지, 의지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 베꼈는지 딱 보면 아는데. 단국대학교 왜 이렇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대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또 끄는 거잖아.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 12월까지 이 체제로 쭉 가겠다. 결과를 보고 이사장으로 결정하신다는 계시겠다. 그렇죠. 자, 정말 짜고 친 고스톱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셨던 신경민 민주당 네네.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단국대학교가 압력에 시달린 것 같다. 기초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매우 실망스럽다. 자, 이거 참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야. 내려왔을까요? 총체적으로 정권 저 위부터 방송사 이사진 근데 그리고 상당히 대학까지. 여러 군데로 이렇게 팔을 뻗치셨어. 너무 바로, 여러 군데. 그렇죠. 바로 기득권의 속성입니다.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네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이거부터 전해드렸어야 되나. 박근혜 네네. 과거사 네. 사과. 오늘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 네. 뭐 신문지상 방송에서 보셨을 테니까 5.16과 유신 인혁당 다시 읽겠습니다. 민혁당. 5.16과 유신 민혁당 사건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독을 했어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읽어야 돼요.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조차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만 이 정도라도 말씀해 주신 게 어딥니까? 자, 이로 인해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 한 번이라고 썼어요. 언제 사과한 적 있나요? 문장이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프롬프터에 이렇게 잘못 예, 써있네.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인혁당 사건의 판결 관련 최초에 자기 논란이 생겼던 게 판결이 2개다. 그렇죠. 역사 판단이 2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2개의 판결이 있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사과만 갖고 될 건 아니죠. 그 피해자들 명예회복도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사과일 것 같은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봉이 그칠 우려가 그렇죠. 있다. 이게 이제 평가죠. 네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런 5.16과 유신이 네네.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 네. 박근혜 씨는 사실은 독재자의 딸임과 동시에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퍼스트 레이디로서 헌법상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신 시절에. 네. 그럼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데 공조했던 본인이 분인데 공조한 거죠. 이게 만약에 자기 사과가 사실이라면
이분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적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16에 대한 발언도요. 네. 네, 5.16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구태타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판단. 그렇죠. 이제 네.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그런 유사한 얘기를 예, 했는데 박근혜 씨가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발음하고 네. 잘못 읽은 게 사실은 맞는데 그리고 또 5.16 뒤에 쿠데타나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 인혁당은 민혁당과 같은 사건일 것이고 5.16은 여전히 혁명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글을 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국방부인가요? 5.16에 대해서 국정원인가 보다. 5.16에 대해서 5.16 혁명이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예. 네네, 맞네요. 네. 5.16 혁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문제 제기하니까 맞아. 혁명이란 말을 빼고 5.16만 남겼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꼼수가 똑같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거죠. 5.16에 대해서 혁명이든 쿠데타든 규정하지 않고 5.16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잘못했다, 너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그거에 밀려서 하는 건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진정성을 모르겠어요. 자, 그 와중에 어제 밤에 김재원 만취 폭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또 김재원 연예인 아니고 새누리당 검사 출신 대변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이 파문 때문에 더더구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예. 계기가 됐어요. 그거하고 민혁당하고 딱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김재원 만취 폭언 사건, 조선일보가 술 먹고 깽판 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주폭 아주 근절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있죠. 주폭 하면 구속시켜야 된다며. 조선일보가 진정성을 확인 받으려면 맞아. 원칙적으로 뭐 구속을 하라고 하든가. 술 먹고 행패 부린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내일 조선일보의 논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주폭 주장의 진정성을 저희가. 요건 진짜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대요. 이제 신임 대변인이 됐어. 네. 지명을 받았어. 네. 첫날이었죠, 아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폭탄주를 했어. 요 관행도 그래요. 폭탄주로 일종의 그 마비시키는 건데. 그렇죠. 잘못된 관행이에요. 네. 쌍팔년도 아니고 요즘도 폭탄주 마시나? 폭탄주 전문 기자가 왜 그래? 저는 사적으로 마시는 거고. 자, 그래서 아이고 저도 폭탄주 좀 대선 기간 동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호 기자는 실수를 안 해요. 그건 사실이야. 저는 배가 나와서 배불러서 많이 못 마셔요. 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가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걸 인정해달라. 원래 성서에 보면 예수 부인한 게 거짓말이었죠, 베드로가.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박 후보도 몰려서. 그렇지. 박 후보의 사과도 위장 사과에 불과하다. 그렇지. 하는 해석을 낳게 되는 부분이죠. 아버지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뭐 초등급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박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 아니냐.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서. 야. 뭐가 그렇게 한이 많으실까요? 아니 한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대선 출마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인혁당 사건이나 이 많은 분들 고통당한 이분들에 비할까?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사실 기자들은 어느 술자리에서나 가서 듣는 얘기를 다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데스크에다 보고를 해요. 예. 다빈아. 네. 너도 보고해야 된다. 네. 자, 그랬는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너희 병신 XX들아 뭐 X 이렇게 이거 이런 뭐 얘기를 하냐. 안 걸리고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나요? 그럼 우리도 할까? 해도 돼.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다 썼습니다. 야, 그런 면에서 또 조선일보가 그리고 이 사과의 그 정수정확회 문제는 안 나왔어요, 얘기는? 그거는 글쎄요. 오늘 뭐 주된 나중에 또 하려나 보죠. 나눠서 할 건 너무 많네. 지지율도 떨어지면 자,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프롬포터를 사용해서 실수가 생겼다. 그거 그럼 친사람 민혁당이라고 잘못 읽고 평상시대로 수첩에다 적었으면 근데 제대로 적었을 그렇게 텐데. 잘못 써 있어도 자기가 자기 의식에 있으면 잘못 안 읽죠. 그렇죠. 우리도 작가가 잘못 써도 똑바로 읽잖아요. 인혁당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민혁당으로 읽나? 자, 여러분들 뭐 오늘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SNS 트위터 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저희가 모니터를 잘 했다가 또 내일 또 반영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 게시판 govalues.com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얘기 하나 더, 아이고, 두 개나 더 있네. 큰일 났네. 짧게. 네네. MBC 이거 너무나 편애하는 건데, 이거. 자, MBC 지난번 여러분들 그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하는 그 트로이 컷 해킹 프로그램 아시죠? 이제 그 기자회견을 오늘 MBC 노조에서 열었어요. 그동안 피해 사례를 모아가지고. 네. 그랬더니 기자들 이메일이라든가 뭐 첨부 파일 이런 것만 MBC 서버로 다 모은 게 아니라 외부 일반인들 개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모았대요. 일반인들 것까지 네.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찰한 거지.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 감독 김일란 감독. 뉴스파타 지금 진행하시는 분? 뉴스타파. 뉴스파타. 프롬프트가 잘못됐어. 유행이야, 유행. 김란일 감독. 아니다. 아니야, 김일란 감독. 이분 개인 메일 첨부 내용도 회사로 전송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뭐 직원 가족 부인들 자료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 참. 야,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굉장한 범죄죠. 참. 어떻게 방송사에서 이럴 수가 있나. 여하튼 지금 형사고발을 했는데 아직도 MBC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안 하고 있대요. 우리의 검찰이, 경찰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지난번에 전두환 기소됐을 때도 무지하게 빨리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MB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의 신뢰성은 더 이상 어떤 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시사 매거진 2580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TV 보신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안 보였어. 야, 저도 시사 매거진 2580에 3년 있었어요. 네. 아유, 참. 그런데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제 이제 최훈, 우리 정신혜, 강나림 이렇게 3명의 기자가 쭉 같은 보도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정 방송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 무슨 뭐 월급 더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기자가 공정 방송하자고 배지 달았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나오는 스탠드업 부분을 삭제하고 그림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가 바른 얘기를 하자는데. 이거 진짜 기자의 자존심을 밑바닥부터 긁었네요, 진짜. 그 어목한 독재 시절이라든가, 참.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파업 중에 리본 달고 방송했어요. 맞아요. 예. 그거 건들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양심, 언론인의 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최초에는 모자이크 하겠다고 그랬대요. 야동이야? 해당 부분을. 그래서 모자이크 하면 볼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냐. 이분들 지워버리고 유령처럼 소리만 나오고. 원래는 그 편집하는 부분, 편집 기사라든가 그 편집하는 그 영상 촬영 기자들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렇죠. 이게 자존심이니까. 그렇죠. 자존심이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열고 마음대로 편집해 버린 거지. 마치 기사 송고가 완성된 조판된 기사를 지우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그런 야만적인 원시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MBC에서. 참 시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MBC 언제쯤 저희가 미담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언제쯤 정상적으로 갈까요? 네. 미디어평 8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뭐 하나 왜 쳐다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서요. 바빴을 텐데 오늘 뭘 준비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소식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 우리 문재인 후보. 그렇지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지.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자 조중동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설과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없었겠지 뭐. 기사 칼럼의 대부분을 보니까 이 참여정부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구나. 이분들이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런 걸 분노를 띄우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나 보지? 네, 제가 칼럼 부분만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기자들은 노무현 5년 동안 직업인으로서의 굴욕감과 함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을 지역으로 계층으로 나누고 교육 수준에 따라 적과 동지로 갈랐던 노무현 정치 5년을 답습한다면 불신만 키우게 된다. 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노통이 언제 국민을 지역과 계층으로 나눴어? 본인들이 나눴죠. 자신들이 나눴지. 물론 삼성이랑 친해가지고 재벌 살찌우기 한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동아일보는 왜 5년 동안 직업인으로서 굴욕감을 느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선배는 굴욕감 느끼셨나 이때? 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심히 싸웠지요. 노무현 정부. 그때는 할 얘기들 다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원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성이라는 권력 가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 자유로웠던 시기라고 기억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노무현 정부가 막긴 막았지만 10개월 동안 싸워서 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 5년 동안 싸워도 해직 기자들 하나 못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좀 화가 나는 대목이 있었는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도 있더라고요. 정말? 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인의 뇌물 때문에 자살했다. 뇌물도 충격인데 검찰이 당신도 알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자 없다 해, 지금. 분노와 모멸감까지 겹쳐서 뛰어내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노안으로 사망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김진. 네. 이 아저씨 참. 그 엑스파일에 보면 이 엑스파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거기 보면은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DJ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업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요. 예. 어떻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뻔뻔해. 지금도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을지 안 봐도 뭐 삼천리죠.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정말 그 자신 눈에 그 뭐는 못 본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뇌물 얘기도 그렇고. 자, 문 후보 역사관 문제까지 뭐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 후보를 좌편향이다. 북을 감싸는 사람이다. 헐. 심지어는 5.16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하나씩 좀 또 나왔어? 네, 인용을 해드릴게요. 거의 정신분열적인 글들인 것 같은데. 네, 동아일보입니다. 읽기만 해. 네. 아무리 노무현의 친구이자 아바타라고 해도 똑같은 자학적, 좌편향적 역사관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동아일보야? 네네. 야, 동아일보 정상이 아니네.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은 남한의 선은 매도하고 북한의 악은 감싼다. 자신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문재인. 그는 힐링인가 아니면 킬링인가? 아니, 내가 진짜 물어보는데 내가 오늘 바빠서 안 그래도 조중동 잘 안 보지만 가져왔어요. 실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진짜 이거 도저히 못 정말 믿겠다. 심하다. 답이나 줘봐. 중앙일보 제일 끝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야, 사실이네. 이건 김진애 시시각각. 또 동아일보 이거 분열적인 글. 조선일보는 사설이고요. 사설 톱으로 썼네.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논설 실장의 김영 칼럼입니다. 이거 그러니 뭐 보통 분들 이런 거 구독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또 이거 진짠지 안다니까. 자, 또 소개할 글이 있나요? 중앙일보 글인데요. 네. 김대중 정권은 5.16 쿠데타 세력의 2인자 김종필과 연합해 탄생했다. 그 정권이 없었으면 노무현 정권도 문재인 후보도 없다. 문재인 탄생의 뿌리가 5.16인 셈이다. 진짜 희한한 논리를 개발하셨어요. 정말. 이거 웃어야 되나? 진짜 쓸쓸하다. 논리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를테면 조중동 같은 경우에,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 한일 협정으로 생긴 차관으로 해서 그렇죠. 돈을 많이 그때 윤정기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수 정권 보수 신문의 뿌리는 탄생의 뿌리는 일본이네. 그쵸. 그건 조금 더 논리적이네요. 이거보다는. 저는 워낙 논리적이어서 비논리를 내가 어떻게 갖다 대질 못하겠다. 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묻듯이 문재인 후보의 역사관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분명히. 물론 할 수 있지.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무슨 편가르기다, 명예훼손이나 색깔론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되게 이거 정말 유치하잖아.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저는 다빈이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조중동 사실 신문 읽기 싫잖아요. 예, 정말. 하도 햇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너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겠니. 고생했다. 다빈아. 물 한 잔 마셔. 고생했어. 아니야. 쭉. 얘 쌍화차 사주고 싶어. 자,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로 온 멘션이네요. 아이디 버터플라이 EFFKR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전두환 관련 재판 소식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10개월 그거 구형 개나발 때문에. 못 듣게 되는 건가요? 진정한 언론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옆에 우우우. 네, 아이디 XNAUD 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고발수닷컴의 아이디 미라보다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선거 때 놀러 가거나 투표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상호 기자 잡혀가는 거냐고 걱정하시는데 이상호 기자가 검찰의 그 징역 10개월 구형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저는 사실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검찰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했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밀쳤다는 건데, 그 밀침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의경이, 의경인가? 네, 제대해 보니까 안 밀쳤던 것 같다고. 지난번에 진술했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기소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주장의 뿌리가 흔들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되게 여성 검사분이세요. 근데 일어나더니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는 거야 판사한테. 그래서 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이유가 뭐야 그러면? 왜 10개월인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건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뭐 공소 내용 그대로 그냥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만 이게 정말 이 총알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빈총이잖아. 공포탄 정도 되네요. 이게 어찌됐든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10월 17일에 최종적인 선고가 있어요. 1심.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선고가 남았답니다, 여러분.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자, 여러분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한 가지.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 권력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과 전쟁을 빌미로 집권하는 세력들이 유지되는 한 MB정부처럼 결코 독재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거다라는 면을 제 이번 기소와 검찰 구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자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들어가야 되죠? 네네. 오늘 좀 재밌는 걸 준비하셨나 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우리 박 작가님이 열심히 쓰셨는데 욕이 나와. 좀 센 게 나옵니다. 방송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니까 욕해도 되는데 근데 뭐 없는 거 하는 그동안 게 안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보도 차원에서 욕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코니아 아빠와 아들 패러디예요. 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5.16과 유신, 민혁당 사건들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저 개나발 이상호 기자인데요. 저 민혁당 사건이 아니고 인혁당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민혁당.
민혁당이요. 아니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혁당이 아니고 인혁당인데 설마 일부러? 어디서 개나발이야? 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빠와 딸. 누가 식사 자리에 발언을 회사에 보고 있냐? 너냐? 너? 개새끼. 야! 빙신들아. 너희들 인마 대학 나온 새끼 맞아 인마? 이렇게 한다고 니네들이 특종을 할 것 같냐? 너희가 정보 보고하는 것만 다 우리한테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공주와 대변인 끝. 네, 좀 듣기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어려워. 대변인님 연말 막말 시상식에서 유력한 대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9월 24일 월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화요일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등용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